이런 행위가 있을 때 허리가 내가 너무 아팠다면 그 행위 전에 허리 통증 약을 먼저 드시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런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신 마취의 닥터준 김준영입니다. 네, 오늘은 교과서를 3편이나 이게 편집을 하신 척추의 대가 허동화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참포도나무병원 척추센터, 척추내시경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 허동화입니다. 대가는 아니고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의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뭐 교과서 쓰시고 네. 논문도 뭐 유명하신 논문을 그렇게 쓰시면 대가에 이제 반열에 오르셨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네. 이 척추의 이야기를 이제 저희들이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도 이야기를 했지만 네. 사실 막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기 조금 네. 애매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네, 네. 이야기에 대해서 네.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특히 이제 이게 성에 관련돼 있는 네. 부분이 신경과 관련이 돼 있다 보니까 네, 네. 특히나 뭐 척추신경 그 중에서 좀 더 이게 또 세분화시키자면 허리, 네. 척추 뭐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데 저희들 아프지 마쇼에서 뭐 남자는 힘, 허리 힘 뭐 이런 건 이제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실제로 이게 허리의 힘이 성생활에 중요한가요?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드러내놓고 얘기하기도 되게 좀 민망하고요. 네. 환자분들께서도 굉장히 물어보고 싶지만은 진료실에 이제 같이 간호사분이 같이 옆에 있으면 이런 얘기를 굉장히 하기가 꺼려지는 게 사실 그렇죠. 여성분들이 있으니까 네, 네. 아무래도 이 성에 관련된 동작 자체가 대부분 허리를 쓸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거는 남성도 마찬가지고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어제 보신 뭐 영화의 배드신을 생각해 본다 하시더라도 우리가 허리를 안 쓸 수가 없는 없죠. 그런 동작 또는 행위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허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허리가 생명이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네, 네. 그게 또 골반을 움직여야 되는데 허리가 또 중요하다 보니까 허리의 네. 문제들이 이 성생활에 굉장히 그 방해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면 허리가 안 좋아요 평소에? 네, 네. 그러면은 이게 골반을 움직이는 그런 성생활을 하지 네. 말아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부위에 통증이 있게 되면 네. 우리가 즐거운 일을 해도 즐겁지가 않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어디가 아픈데 꼭 허리뿐만 아니라 어깨가 많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치아가 아프다든지 통증이 동반되면은 어떤 즐거운 행위를 하는 거를 멀리하게 되고 피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증 자체가 그런 성생활에 방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잘 다가서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허리 통증이 계속 있는 건 아닐 거거든요. 네. 뭐 일한 후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오랫동안 공부한 후에 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통증이 없다면 또 쉬고 나서 통증이 호전됐다면 허리가 안 좋다고 해서 네. 성생활을 하지 말라? 이거는 아닌 거네.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운전도 하지 말아야 되고 다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성생활 하고 나서 부부관계를 하고 나서 허리가 아프다. 네. 그러면은 좀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사실 성적인 행위 과정에서 허리 통증을 유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에 통증약을 미리 먹고 통증을 어느 정도 가라앉힌 다음에 성생활을 하는 것도 얼마든지 도움이 되거든요. 그럼 할 때도 네, 좀 네. 자세도 좀 주의하시고 네. 좀 편안한 네. 자세로 네.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저도 참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은 그런 행위를 하는 공간 자체도 네. 넓고 편안한 데서 이루어져야지 네. 좁고 불편한 데서 진행을 한다면 네. 그것도 별로 좋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위가 있을 때 허리가 내가 너무 아팠다면 그 행위 전에 허리 통증 약을 먼저 드시고 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런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뭐 통증은 그렇다 치더라도 네. 이게 이제 검사를 하니까 네, 네. 상태가 이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네. 정도의 뭐 상태가 있을까요? 검사에서? 사실 이 디스크나 협착증 때문에요. 네. 우리가 이 자율신경계나 이런 쪽까지 영향을 주는 일은 많지는 않아요. 네. 근데 디스크
디스크가 너무 심하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소대변, 배뇨, 배변 장애가 오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성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렇죠. 뭐 말기가 네, 또 항문 주변의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네. 이런 감각도 무뎌지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감각이 떨어진다는 거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에 감각이 떨어지는 건 또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이에요. 네. 따라서 중증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가 해야 된다. 이거는 성기능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허리에 디스크랑 협착만 있습니까? 네. 그렇지 않아요. 아까 허리에도 여러 가지 질환이 있을 수가 있고 종양 같은 경우는 허리 척수신경을 직접적으로 침범하기 때문에 네. 성기능 장애를 유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반드시 제대로 된 검사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 척추 통증은 굉장히 성생활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의사들은 여러 가지 연구를 할 때 이 통증 지표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하거든요. 네. 뭐 거기서 뭐 나는 얼마나 걸어갈 수 있습니까? 나는 뭐 이런 일을 할 때 어떻게 통증을 느낍니까?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그 설문지로 몇 점까지 표시를 하는데 거기에 이 성생활에 대한 또 점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심하면 이쪽 문제에서도 장애를 유발을 할 수 있다. 네, 그거는 사실인 거죠. 그건 확실히 네, 네. 또 이제 척추의 문제가 성생활에 관련되니까 네. 그게 설문지에까지 이제 확인을 해야 하는 그 설문지 안에 성생활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은 공란으로 드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예. 뭐라고 딱 밝히기가 네, 좀 그렇죠. 애매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뇌까지 쭉 다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위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 뭐 경추 디스크, 네, 네. 뭐 목의 문제, 네. 그다음에 뭐 척추 측만 네. 이런 것도 관련이 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측만증은 사실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하지만 경추, 흉추에서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척수신경이 심하게 눌리면 네. 이런 성기능 장애도 충분히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뼈에서 굉장히 드물지만 뭐 디스크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지 네.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런 것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에 뻐근하고 불편한데 뭐 만약에 이제 발기가 잘 안 되거나 네. 성생활 원활하지 않다. 네, 네.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네요. 네. 근데 보통 이런 성기능 장애까지 유발할 수 있는 척추 질환은 굉장히 중증 질환인 경우가 오, 많고요. 네. 어떤 신경이 심하게 눌려서 이런 장애를 유발하기보다는 신경의 어떤 뉴로널 디스펑션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많은 경우는 아프니까. 네. 아프니까 다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네. 아파 죽겠는데 네. 그런 쪽으로 접근이 안 되는 안 거죠. 되죠. 네, 네. 누가 건드리면 귀찮고 네, 뭐 이렇게 네, 문제니까. 네. 그러면 이게 허리의 문제가 사실 이제 뭐 근육의 양과도 좀 비례할 수 있고 허리가 아프면 뭐 운동을 좀 많이 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허리의 문제 또 이게 성생활과 관련이 된다 그러면 성생활은 주로 남성의 문제일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네, 네. 여성이 허리가 더 문제가 있는 건가요? 네, 네. 남성이 문제가 더 많은가요? 사실 둘 다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도 많이 아픈데 네. 남편분의 요구에 당연히 따르고 싶지 않은 경우가 많을 네. 거고요. 남성의 문제, 여성의 문제라고 구분 지을 수는 없고요. 통증이 있는 사람 누구에게도 올 수 있는 문제인 거죠. 그러면 허리의 문제가 남자가 많은가요? 여자가 많은가요? 이론적으로는 골다공증의 발병률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또 척추협착증이나 이런 발병률을 보면은 여성분이 훨씬 척추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 이 성생활을 호소하는 분들은 사실 남성분들이 훨씬 더 많은데 네, 네. 그러니까 여성분들 좀 이렇게 감추고 이렇게 네, 얘기를 실제로 덜어내지 표현을 안 하시고요. 제가 또 여성분께 이런 거를 환자분이다 하더라도 질문하기가 굉장히 네. 껄껄없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니까 더 이렇게 묻혀서 네. 지나가 버리는 이런 네. 상황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또 이게 퇴행성 질환과 또 관련이 된다고 하니까 나이 들어서 이게 뭐 하는 거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여성분들도 문제가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에 문제가 있는지도 좀 네.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아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허리를 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허리 운동을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그러면 이게 뭐 통증이 좀 있어서 진통제를 먹고 뭐 좀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 성생활을 하면서 허리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운동도 어떻게 뭐 허리를 좀 더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실 이 문제는 이제 비뇨기학과 선생님께 여쭤봐야 될 문제이긴 한데요. 네. 이거는 허리에만 국한해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허리에 좋은 운동도 해야지, 네. 어깨에 좋은 운동도 해야지, 골반에 좋은 운동도 해야지, 무릎에 좋은 운동도 해야지. 그러면 한도 끝도 없단 말이에요. 네. 저라면 허리가 안 좋아서 어떤 이런 성적인 문제까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강력한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되고요. 네. 집에서 간단히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병원에 다니면서 운동치료까지도 생각해야 되고 저는 수영을 강력히 권유하고 싶어요. 네. 네. 그 이유는요? 수영은 물에 떠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허리에 굉장히 부담을 주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운동하다가 허리에 부상이 올 확률도 적거든요.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운동도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쉽게 하는 운동으로 성기능 장애까지 초래한 척추 질환을 치료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훨씬 더 적극적이고 때로는 재활 선생님이나 물리치료사의 도움하에 정확하게 운동 치료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네. 정도면 척추에 봐서는 굉장히 중증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네, 대단한 다양한 노력을 운동을 해야겠죠. 해야 된다. 뭐 네. 허리만 튼튼하게 네, 하면 네, 다 해결될 거다 이런 네. 생각은 하지 말아야 네, 된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리에 좀 좋은 그다음에 성기능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혹시 운동 저라면요 걷기 운동 하겠습니다. 걷기. 한나절 코스 가볍게 다녀오실 수 있는 등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혼자만 가지 마시고요. 부부끼리 물이나 커피 싸서 가서 등산하시고 네. 걷기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애정도 좀 네, 돈독하게 네, 좀 네, 만드시고 네, 그렇게 네. 하시는 게 극복하는데 네.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성생활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대부분은 비뇨기과를 먼저 갈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비뇨기과에 갔다가 해결 안 되시면 또 신경외과로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을까요? 저는 두 가지 과를 다 같이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신경학적인 장애로 인해서 네. 우리가 이런 발기부전이 생겼다고 한다면 네. 그 치료가 다 끝났다 하더라도 회복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비뇨기과에서 어떤 약물 치료나 이런 거를 보조요.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허리인 경우는 딱 성기능 장애만 오지는 않아요. 네. 성기능 장애는 여러 가지 증상 중에 하나일 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성기능 장애가 주 증상이라면 비뇨기과부터 가보시는 게 맞고요. 네. 아프고 뭐 마비도 오고 그러면서 이 증상까지 있다고 하면 그때는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치료와 진단을 받으셔야죠. 이렇게 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비뇨기과에서 이제 야그라 같은 네, 약을 네. 먹었는데도 별로 효과가 없다. 네. 그러면 이분이 척추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높다라고까지는 얘기는 못하지만 가능성이 있다. 척추 네, 문제가 네,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다. 있다. 그럼 이제 네. 내가 약을 요즘은 먹어도 큰 네. 효과가 없어. 이러면 꼭 한번 뭐 척추를 네, 척추 쪽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음. 근데 딱 그 문제만 있진 않고요. 허리라도 분명히 아픈 증상이 동반이 같이 있을 겁니다. 같이 있을 중증 질환이 아니다 하더라도 네. 꼭 그 허리 통증이나 뭐 방사통이나 이런 다른 동반 증상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꼭 수술까지는 아니라 하면 혹시 권유해 주실 만한 뭐 치료법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통증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성생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나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불편을 줄 거거든요. 또는 직업적인 활동에까지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증상에 따라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허리 통증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런 문제까지 영향을 준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병원에서 운동 치료. 네, 근데 무조건 수술이나 시술이 아니라 허리에 주사 치료를 한다든지 재활치료 프로그램이 있고 네. 허리 통증에 여러 가지 약물 치료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드시면 한결 허리가 편해지거든요. 네. 그럼 약을 먹으면 그때뿐이냐? 그게 아니에요. 약을 먹고 허리가 좀 덜 아파야지 네. 내가 재활을 하든 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약물 치료가 되게 중요하고요. 네. 만성 통증에 시달린 이 척추 환자분들의 상당수가 우울증을 동반하거든요. 이런 경우라면 척추 통증, 우울증 이로 인한 어떤 성기능 장애까지 있다면 정말 이럴 때는 꼭 비뇨기약과뿐만 아니라 정신과적인 치료, 정신의학과의 치료까지도 같이 생각을 해야겠죠. 병행을 같이 네, 하는 게. 네.
사실 뭐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못하니까 뭐 없는 것처럼 보이고 네. 뭐 이게 그렇게 또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별로 뭐 신경 안 쓰실 수도 있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잘 설명을 해 주시는 이 것 같아요. 많은 유튜브에서 이 척추와 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실 굉장히 우스갯소리도 많이 하고 네. 뭐 체위가 어떻다는 둥 그러면서 키트키트 묻고 이렇게 네. 진지하지 못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진지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통증이 치료가 되면 많은 부분에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병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진짜 간단한 약물로만으로도 훨씬 통증이 개선이 되고 그로 인해서 성기능까지 더 좋아지는 경우를 제가 많이 실제로 환자를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허리 통증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숨지 마시고 남자잖아요. 특히 남성분 같은 경우는 의사분께 허심탄회하게 자기 증상을 한번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마지막 당부의 말씀까지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문제가 조금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자꾸 감추는 이 경향이 있는데 감추지 마시고 꼭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꼭 해결하시면 삶을 좀 이게 질을 높일 수 있고 좀 더 행복한 삶을 찾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성기능의 장애에 통증까지 있으시면 꼭 신경외과 전문의를 찾으셔가지고 꼭 진단을 받아보시고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셔서 행복한 삶을 인생을 누리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